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식업 전문가 강연 진행의 이로운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귀요귀촌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왜 양식어업이 아니라 양식업이지?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2020년 8월부터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식산업 발전 법령이 시행이 됐는데요.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에 따라서 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이 통합이 돼서 바로 양식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양식업 전반에 대해 아주 차근차근 알려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수산 양식 기술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왕세호 님이십니다. 평소 양식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 강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식업에 대해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산양식기술사 왕세호입니다. 양식업,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신양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미래 안보 산업이다. 이만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형적 해역별 특성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는 난루와 한루가 교차하는 조경소역이고 깊은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선어업이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해는 세계 5대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속의 간만회차가 있는 지역으로서 바닷양식업의 비중이 높다. 남해는 서해와 동해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있고 갯벌, 해저 숲, 리아시스 해안이 있어서 어류나 폐류, 해저류, 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양식업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식업이 중요한가? 국민 건강에 가장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단백질 기여도도 건강식품으로 조금씩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물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이라고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 수치는 노르웨이, 일본, 중국을 앞서는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2017년도 기준에 의하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5.9kg으로서 해저류, 어류, 폐류 이와 같은 순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양식 능력이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고 삼면의 바다인 바다 생산력이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 또한 수산 양식 생산량이 kg평방미터당 14.2톤으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EEZ의 수산생물 다양성은 10kg평방미터당 32.3종으로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식업의 중요성은 양식 기술이 향상돼 있고 가공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특허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특허 출원이라든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산기술 개발에 우수 선진 국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양식업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경제 사회적 편익을 위해서 한정된 조건 하에서 바람직한 수산 동식물을 길러서 수확 판매하는 사업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식량 생산입니다. 또 자연 자원의 증강을 위한 방류용 종묘 또는 이식용 어류 생산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낚시터용 어류 생산, 그다음 미끼용 어류, 관상용 어류 또는 기타 동물의 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재료 또는 수산제품 생산 목적, 즉 해조류 우뭇가사리에서 한천을 추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도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업의 장점은 경작 개념으로 봤을 때에 어업 생산을 전환할 수가 있고 또 농업과 비교할 시 훨씬 지박적 생산이 가능하다. 또 자연을 이용한 양식의 접근 유연성이 매우 높다. 이용 가치가 없는 땅과 또 수면을 이용해서 양식이 가능하다. 또
또 어업과 비교시 적은 어획 노력, 또 표준화가 가능하고 출하 조정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도 가능하고요. 식량과 단백질 공급의 잠재력과 성장력이 아주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식 산업입니다.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우리 기어, 기어촌 희망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어업이라든지 숙산보다도 저비용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양식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공기가 맑아야 하듯이 적절한 수질 환경도 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갖춰 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좀 피곤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줍니다. 생물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금 코로나로 많이 걱정들 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수산생물도 질병과 해저, 그 밖에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양식장 종사하신 분들이라든지 태도와 신념도 매우 중요하다. 항상 생물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또 시설과 장치, 수리, 또 이와 같은 것을 개선은 물론 기록과 자료 정리를 통해서 본인의 이용 배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뼈아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넓은 시야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고 또 양식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동향도 잘 파악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환경 조건 유지, 생물의 건강과 품질 향상, 이와 같은 태도와 신념이 있으면 양식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체포업과 양식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양식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란 것은 특정 어업자가 구획된 일정 수역에서 특정 수산 자원을 번식하고 육성시켜서 이를 독점적으로 소확하는 일련 행위를 말하는데 민간어업자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먹이를 준다든지 수온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또는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양식 방법이 지박적 양식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요 양식 방법으로는 첫째로 유연동물 양식이 있습니다. 어류나 새우류와 같이 먹이나 산란을 위해서 적당한 환경을 찾아 헤엄쳐 다니며 생활하는 유형동물을 인위적으로 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유연동물 양식에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잉어나 뱀장어와 같이 기를 수 있는 지주식 양식 또는 송어나 연어, 수량이 충분한 계곡이나 화천 지형을 이용해서 사육지에 물을 연속적으로 흐르는 양식 방법인 유수식 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은 내만이나 면적이 넓은 호수 등에서 그물로 만든 가두리를 수면에 뜨게 하거나 수중에 매달아 어류를 기르는 양식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현재 해상가두리에서는 조피볼라, 참돔, 줄돔을 키울 수 있는 가두리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육지의 물을 버리지 않고 여과장치를 통해서 사육수를 정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사계절 고밀도 양식이 가능한 순환 양식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뱀장어 양식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새꼬막 양식 또한 순환 양식으로 개발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식 방법에는 부착 및 저소동물 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굴이나 담치, 멍게 등을 양식할 수 있는 소화식 양식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해에 갯벌에 양식할 수 있는 대합, 바지락, 필개 같은 바닥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이 가장 많은 해조류 양식 방법이 있는데 현재 수심 10m보다 얕은 바다에서 바닥에 말목을 받고 발을 수평으로 매단 방법이 있는데 주로 김과 매생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흘림발, 다시 말해서 부르식 양식이라고 하죠. 김이나 파래를 양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미역과 다시마, 톳을 양식할 수 있는 밧줄식 양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 해조류 양식업이라든지 폐류, 어류,
복합양식, 협동양식, 외해양식, 내수면, 정치망 어업 등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양식업을 하려는 우리 어업인들은 시장님이나 군수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되고, 외해양식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기업기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막한 양식업의 일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현황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으로 기여를 할 것인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양식어업권은 10,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또 양식 면적은 16만 1,000헥타가 있습니다. 현재 도표상으로 보면은 전라남도가 양식어업권은 54%로, 또 양식 면적은 74.4%로 전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충남, 경남 이런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어업별 생산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생산량 가운데 천의 양식, 즉 기르는 양식이라든지 잡는 양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71.4%가 천의 양식에서, 그 다음에 연근의 어업, 원양어업, 내수면 어업 순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은 전남이 1,922만 톤으로 가장 많고요. 특히 양식업 같은 경우는 전남이 74%, 경남이 16%, 연근의 업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전남 순으로, 또 내수면 어업은 전남, 전북, 경기 순으로 생산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품종별 생산량을 보면은 해조류 생산량이 전체 품종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류를, 또 폐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이 생산량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양식업이 일반 어업이라든지 다른 농촌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잔막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어업 분야가 농업 분야보다는 약간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업 분야 중에서 양식 분야는 호당 7,700만 원으로서 타 분야보다도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양식 분야에서 1917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 20대 이하에서 호당 1억 300만 원으로 타 연령대 비해서 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식 사업이 해보고 싶은가? 이러한 양식 사업이 중요하면은 현재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양식을 해볼 것인가? 이와 같은 양식 품종에서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품종 가운데서 어류 분야는 넙치와 조피볼라, 감성돔, 돌돔 등 16종이 지금 양식을 하고 있고요. 해조류 분야는 김, 미역, 다시마톳 등을 제외 9종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폐류 양식은 전복, 창꼬막, 굴양식을 비롯해서 8종이, 그 다음에 꽃게, 흰다리새우, 해삼 양식을 비롯해서 3종의 주요 품종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양식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품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품종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어입니다.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기르는 어업 생산량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광어입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속성장, 내병성, 내환경성 우량 품종을 개발해서 일반화에 보급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식량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어 양식은 기술로 봤을 때에 세계적인 최고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광어는 현재 제주 어리 양식 수협과 전남 서부 어리 양식 수협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기입니다.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에 속합니다. 종묘 생산 및 완전 양식 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현재는 대량 양식 기반을 조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가두리 양식장의 품종이 새로운 품종을 얻기 위해서 육상 양식장 또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참조기를 입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조기는 고부가 가치 가공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중국산 조기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서해수산 시험장에서 참조기 종묘생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양식입니다.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이죠. 이 품종 또한 현재
뱀장어 인공 종묘 생산은 국가나 지방 연구기관에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보급할 정도의 종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산업적으로 고부가 가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 중에 유일하게 인공 종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현재 자연산 종묘를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2년도부터 유럽산 실뱀장어가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국내 뱀장어 양식업계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그다음에 충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상어입니다. 이 분야 또한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입니다. 비단잉어, 또 금붕어, 또 납작류, 해마, 해롱 등 인공 종묘 생산 및 양식 산업화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관상어는 관광 상품으로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또 단양,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민물고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루 분야입니다. 먼저 전복입니다.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에 속하는데 전복은 우리나라가 세계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유력한 품종이고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여인들 또 기천하신 분들이 전남으로 기여했을 경우에 이 전복 양식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육종 품종 개발 및 양식 시설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갯벌 창굴입니다. 이 분야 또한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에 속합니다. 우량 모패를 만든다든지 종표를 생산한다든지 관리, 보급 이런 절차가 체계화되면은 수출 전략품으로서 크게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품목이다. 최근에는 수평양식 양식 기술 및 적재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산업은 한층 더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 수출 상품 개발 및 수출 해역 지정을 위한 해역 관리가 앞으로 필요한 과제의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새꼬막과 새조개입니다. 이 품종은 갯벌 자원화 사업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요새 자원이 많이 감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촌계에서도 잡을 수 있는 자원이 적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연구기관에서는 인공종묘, 중광유선 기술을 통해서 양식 산업화를 통해서 어촌계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품목으로 앞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 품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해조류,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입니다. 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역 또한 1위를 차지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 양식이 산업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운 품종으로 옥동굴 양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해풍 1호 종자를 개발을 통하여서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김 생산국 1위에 도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54%로 일본이 32%, 중국이 14%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 전 국민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품 개발을 통한 또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현재 100여 나라에 김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삼입니다.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입니다. 해삼은 조기종묘 생산과 중간유선 기술 개발에 관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을 겨냥해서 한국형 해삼 산업화 모델이 개발이 필요하는데 현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트랙형 축제식 양식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불입니다. 이것도 갯벌 자원화 사업입니다. 갯벌 자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갯벌이 대량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인공종묘 생산 또 이후 갯벌 활용을 양식을 통해서 어촌계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해 양식입니다. 이 분야도 수산 분야 10대 전략 품종에 속하는데요.
대상 어종은 참다랑어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수출을 겨냥하는 품목인데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대량 양식장을 개발해서 참다랑어 양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뉴스에 보면은 기업체에서 양식에 참여하겠다는 희망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인공조물 생산 기술이 국립수산 과학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래 전략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양식 품종을 노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거처럼 생산량만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바다의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친환경 스마트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분야는 첨단 기술 융복합을 통해서 노동 지배적 생산 양식을 기술 자본 지배적 지식 산업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는 원격 제어, 그 다음에 복합 자동 제어, 지능화, 자율 경영,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바다의 산업혁명 또는 양식 모든 품종을 지배적으로 자본 지배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제를 돌려서 기업이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 참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문적인 양식 분야에서 잠깐 벗어나서 어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촌을 위해서 기업이촌의 준비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양식업을 할 것인가, 어선업을 할 것인가, 또 유통업을 할 것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또 정착 지역을 결정할 때 그 지역이 내 살고 있는 연고지인지 또 비연고지인지 이 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족관계 결정도 해야 되는데 혼자 올 것인지, 가족관계가 전체 올 것인지, 교육 시설은 어떤 것인지 주변 여건도 파악이 중요하다. 또 예로사항이 있다면 생활 거주 방법입니다. 연고지가 있는 사람은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은 비연고지는 농어촌에 빈집 활용하는 거, 전세, 주택 건축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반 확보 여부입니다. 신규, 동업, 허가를 할 것인가, 면허를 뜯길 것인가, 이런 어업 기반 규모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유통되는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이촌 이후에는 현지 기업닥터를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때는 기업이촌 종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수산업 경영인 사업체로 선정해서 경영인 단체에 참여한다든지, 지역 청년회 활동에 참여해서 지역 봉사를 한다든지, 또 벤처대학, 기업 교육, 또 기업 기촌하신 분들의 성공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자기가 가야 할 지역에서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높은 소득은 무엇인지, 어떤 분이 가장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구가 없는 경우는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까지 2년에서 3년 또는 그 이상의 어장 체험을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촌에 그 애로사항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연구가 없는 경우 어촌계 가입이 힘들다, 어업 기반이 확보하기가 힘들다,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다, 생활거주지, 연구가 없는 경우는 특히 더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문제, 생산물 판매, 어느 하나 쉬운 곳이 없다. 정부에서는 기업이촌을 장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또 제2의 인생 생활을 기업이촌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막상 현장에 오면은 쉽지 않는 일이 많지 않다,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체험 활동과 또한 성공 사례들을 잘 청취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식업의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딱딱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식업은 영원한 인류의 식량 자원이다. 여러분, 최근에 태풍이 불어서 많은 과일이 떨어졌고 또 바다에 양식 시설물들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가격,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되고 식량을 샀어야 됩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에 의한 식량 자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식업은 이 식량 자원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양식업은 거짓 없는 순수 자원이다.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자연물을 통하여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 자원이다. 또 우리나라의 유일한 천연 자원입니다. 돈벌이 되는 경제 사업입니다. 오감, 우리 피부로 느끼고 냄새도 느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맛으로 느낄 수가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자원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양식 사업을 생각 없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선조들로부터 받은 이 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남길 만한 유산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식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후손에 남길 만한 유산 자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잘 보존을 하고 또 잘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네. 참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농지를 구입해 바이오플락 방식의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그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군청에 가서 그간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내수면 시설을 했을 때 하우스를 짓고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 건축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이후에 내수면 허가업을 관할구청에서 받아야지만이 양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 허가와 건축 관련 허가, 이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으셔야만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점이네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묘 생산자도 귀여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능하겠죠?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김종자사는 육성법에 의해서 김종자를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시는 분은 창업자금이라든지 기여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양하게 다 받으시면 좋으시니까요. 예. 네, 열심히 알아보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철갑상어 내수면 양식장을 건설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환경에 예민한 그런 어류인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양식을 하면서, 육상에서 양식을 하면서 가장 접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 지금 그 법이 환경법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지 또 기타 관련해서 환경 배출수에 관련한 접촉되는 법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할 시군이라든지 청에 가서 네. 알아본 다음에 양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은 특정하게 어떤 방법을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관청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예, 그거를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확실하게 이제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꼭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하신 뒤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이 전라남도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분이.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양식업이 사실 참 많은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종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돈이 되는 품종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품종이 생산이 많이 되는지, 또 어떤 품종이 돈이 좀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도 그 해양수산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생산량을 보면은 다시마가 한 66만 톤으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그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김이 한 60만 톤, 그다음에 미역이 한 50만 톤 이런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다 해조류가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생산 금액은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복이 좀 소득 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역시. 한 6천억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이 한 5,600억 정도. 그다음에 유난히 또 넙치가 또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넙치가 한 4,600억 정도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전복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완도로 좀 귀여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알려주신 게 생산량은 다시마가 많고 또 생산 금액은 전복이 높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이제 귀여 귀촌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식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예비 귀여 귀촌인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사이버 귀요기촌 박람회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전문가 상담 코너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요.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신 왕세호님께서 해면 양식에 대해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